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기분이 굉장히 제가 많이 우울하거든요. 평상시 제가 녹화했던 그 모습하고 좀 많이 다르게 느끼실 수 있는데, 어, 살짝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책을 이제 한 권 다 읽었는데, 책 내용이, 멀쩡하던 사람도 약을 먹게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읽는 사람도 힘들게 만들 정도로 굉장히 우울한 책이에요. 예전에 작가님께서 어떤 책을 한번 권하신 적이 있었는데 우울증 있는 사람 보지 말라고 하셨던 책이 한 번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책이 아, 저기 뒤지면 어떤 책인지 바로 찾을 수는 있는데 시간상 지금 시간이 많이 늦은 시간에 제가 이제 정리를 조금 해서 촬영하는 거라 제가 지금 그것까지 찾기는 좀 어려운데 아무튼 그때 그랬던 기억이 한 번 있는데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책은 작가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은 없으셨고 어떤 영상에서 아주 잠깐 이런 책을 너네도 한번 읽어봐라 라고 하면서 사실은 정확하지 않는데 아마 이 책을 얘기를 하셨을 때가 아마 그,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젊은 세대들 중에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를 막 비판하는, 그러니까 이제 살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 내리는 그런 분들에게 아마 이런 말씀,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한국이 그래도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아느냐라는 의문을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추천하셨던 책으로 얼핏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 책은 이 책이에요. 근데 어차피 구하시기 힘들 거예요.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프리카의 운명이란 책입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노트북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막 촬영하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촬영하고 있어서 좌우 반전이 안 됩니다. 제 휴대폰으로는. 휴대폰을 최근에 진짜 한번 바꿨거든요. 삼성, 어차피 얘기해도 상관없죠. 삼성에서 왜 접히는 폰 나왔잖아요. 그걸로 폰을 전에 한번 바꿨어요. 영상 촬영은 좀 얼마 안 된 다음에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 제품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 옛날 휴대폰 가지고 영상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한 두 편 정도까지는 괜찮다가 그 다음 연속 두 편 정도가 보면 막 이렇게 화면이 좀 하얗게 좀 뜨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휴대폰 바꾼 게 그렇게 촬영 화질이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색감 자체가 아무튼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얗게 뜨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휴대폰으로 이제 다시 촬영을 하고 있는 건데, 얘기를 왜 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랬는데요. 왜 얘기를 했는지, 정신이 없네요. 아무튼 저는 편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참. 우울한 영상인데. 맞다. 제가 셀카로 화면을 찍다 보니까 저는 이제 새로운 휴대폰에서는 이제 좌우 반전이 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나름 하이엔드로 샀으니까 되려나? 이 생각을 했는데, 새 휴대폰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그 얘기 말씀드리려다가 갑자기 휴대폰 바꾼 얘기까지 갔었네요. 아무튼 오늘 책은 이 아프리카의 운명이라는 책이에요. 마틴 메로디스라는 분이 지으신 책이고, 책이 내용이 이게 굉장히 두꺼워요. 1000페이지짜리 책이거든요. 근데 읽는 거를 권해드리진 않을게요. 작가님은 권하셨는데 저는 진짜 읽다가 제가 원래 우울한 성격의 그런 천성을 갖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냐면요. 제가 최근 들어서 점점 이거 딱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000페이지짜리 책을 평상시에 들고 다니면서 읽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일단 무겁고요. 이런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는다는 것 자체가 좀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막 2, 300페이지짜리면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명절을 계기로 이 책을
집에서 열심히 읽어야겠다. 최대한 들고 다니지 않는 시간 동안 열심히 많이 읽어서 얘는 끝내야겠다 하고서 호기롭게 이제 읽기 시작했다가 그러니까 지난주 한 이맘때쯤일 거예요. 지난주 한 수요일, 목요일 이때쯤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이 점점 우울해져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그저께, 어저께, 오늘까지 왔을 때는요, 진짜 사람이 막 이렇게 멀쩡한 사람인데 우울증 약을 진짜 먹어야 될 정도로 사람을 만들어요, 이 책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되게 힘들어가지고 진짜 지금도 머릿속이 굉장히 엄청나게 무거운데 그래도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또 사람이 힘이 나네요. 내가 모비커가 진짜 맞나 봐요. 모비커님들에게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막 웃음이 나오는데 진짜 한 3분 전까지, 한 5분 전까지 이거 촬영하기 직전까지요. 진짜 막 머리가 띵할 정도로 정말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 책은 내용이 뭐냐면 진짜 제목 그대로예요. 진짜 아프리카의 운명이에요. 이게 진짜 아프리카의 운명이다라고 정말 정의를 해야 되나? 라는 싶을 정도로 정말 굉장히 좀 많이 좀 슬픈 내용들로 완전히 가득 차 있는 책인데 일단 뭐냐면 이제 아프리카 식민지 시절이 굉장히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약육강식 세상이었으니까 옛날에는 다 노예제도 있었을 때고 막 이럴 때가 많았으니까 근데 꼭 노예제가 아니더라도 그 아프리카 그 땅에 있는 다양한 그런 천연 자원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백인들의 욕심 아니면 다양한 영토에 대한 욕심부터 해서 다양한 욕심이 있겠죠. 사람이 욕심이 없다라는 거는 저는 말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누구나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에 대한 그 만족도가 어디서 멈추냐에 차이인 건데 진짜 백인들의 욕심이 정말 어디까지 가 있느냐를 굉장히 까발려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 책이고 막 욕 나오려고 그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욕 나오려고 그러고 어느 정도까지 제가 기분이 좀 나빠졌었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생각을 했었냐면 이 책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누구나 자녀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나의 욕심을 좀 버리고 잠깐이 될진 모르지만 내가 살고 있는 터전을 좀 옮겨볼까라는 생각을 진짜 했었거든요. 그렇게 그 생각을 얼마 전까지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또 막연하게 또 여행 또 다니다 보면 좋잖아요. 재밌는 거 많고 즐겁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날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건데 또 그런 기억이 남아있고 또 호주 같은 경우에도 또 이번에 우리 이렇게 좀 길게 갔다 왔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 나라의 여러 가지 그냥 시각적인로 보였던 그런 모습들 자체가 그냥 기분 좋게 많이 남아 있어서 또 호주도 가서 한번 살아볼까 이런 생각도 진짜 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한국이 좋은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간절히 들 정도로 백인 보기 싫다 이런 정도일 정도로 참 책을 그렇게 좀 느낄 정도로까지 갔고요. 이 책 내용이 뭐냐면 그런 이제 백인들의 그런 다양한 그 욕심에 의해서 그 아프리카인들이 갖게 된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파헤쳐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백인들이 자기들의 그런 엄청난 욕심, 그 욕심으로 인해서 나온 이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아파르테이트라는 단어, 그 다음에 정실주의, 그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백인 우월주의예요. 모든 건 다 백인만이 다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어딘가 화장실을 나눠 쓰고 샤워실을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편 하나 보내는데 백인이 가는 곳과 흑인이 가는 곳이 나눠져 있는데 흑인은 가면 백인들한테 반말로 욕을 얻어먹으면서 꾸지람을 들으면서 우편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책 보면 막 짜증 많이 나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짜증만 많이 난 것만 기억이 나요. 죄송해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아파르테이트라고 저는 그냥 가볍게 일단 넘기고요. 그 다음에 정실주의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그 정말 그 부패의 온상 중에 온상일 때 나타나는 현상, 인맥주의, 그 다음에 뇌물 이런 거로 해가지고 이제 모든 거를 바꿀 수 있는, 자기의 이득을 갈취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낱낱이 이제 파헤치면서 이들이 얼마나 욕심이 가득했냐면 많은 욕심이 있었는데 그 욕심을 한 번에 버리지를 못해요. 하지만 그 아프리카의 그런 다양한 민족들이 반발심이 점점 누적이 되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 독립운동을 또 무마시키려고, 왜냐면 그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런 독재자들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식민지 독재자들도 분명히 욕심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이제 정면 충돌을 하게 되면서 뭐 일례로 나오는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책에 나오는데 뭐냐면 이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해서 그 보카사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게 1977년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그 당시에 그 보카사가 그 이제 약간 그 황제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황제 대관식을 해요. 그 자기 나라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독재자가 된 거야. 당연히 일당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데, 그 황제 대관식에 그 1977년 기준으로 얼마를 쓰게 되냐면 2200만 달러라는 비용을 써요. 어이가 없죠. 2200만 달러. 지금 기준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이걸? 한 300억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 돈으로. 77년도 기준으로 300억이면 뭐 도대체 뭐 대관식 하나 하는데 도대체 얼마를 쓴 겁니까? 근데 그 돈을요, 누가 되는 거냐면 프랑스가 돼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 어이가 없죠. 그 독재자의 대관식을 프랑스가 돈을 내요. 거의 대부분.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이제 내용들이 다 이렇게 다 까발려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특정 그 식민지, 아니면 이제 식민지로 못하지만, 왜냐면 이제 막 반발심에 이래서 이제 반발심이 일어나면서 정면 충돌을 하니까, 그래 그럼 니네 독립시켜줄게 하지만 실제로는 독립을 시키는 게 아니라 독립을 시켜주는 척 하면서 그 나라에서 세워질 1인 독재자를 자기들이 만드는 거죠, 일종의. 그렇게 되면서 그런 무슨 대관식에다가 그런 2200만 달러 써가지고, 그 나라, 그런 나라가 프랑스예요. 또 과거의 모습이라고 하니까 뭐 지금 그 사람들을 이 모습으로, 그 과거의 모습으로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정말 이렇게까지도 했었구나 라는 걸 보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되리라는 일은 없겠구나 라는 생각도 또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좀 이 책 보면서 막 자꾸 막 그런 부분이 너무 강하게 남아가지고 자꾸 막 안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그런 마인드가 지금 제가 좀 많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뭐 일어났던 일,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르완다하고 부룬디, 르완다하고 부룬디라는 두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원래는 이제 오래된 이제 각각의 나라인데, 이 나라가 후투족하고 투치족으로 이제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두 개인데, 두 나라가 사는 곳도 산중턱으로 비슷하고 또 언어도 똑같아요. 근데 후투족하고 투치족으로 나눠져 있는데, 후투족하고 투치족 인구비가 대략 한 85대 15? 뭐 요 정도 쪽으로. 그래서 투치족이 인구가 좀 적어요. 그러면서 후투족하고 투치족이 있는데, 이 투치족이 주로 하는 게 뭐 목축업 쪽, 그 다음에 이제 후투족은 주로 이제 그 농업 관련된 거. 그러면서 이제 이쪽이 주로 뭐 통치 관련된 쪽을 많이 하고, 이쪽은 이제 뭐 좀 지배를 당하는. 하지만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도 같은데 두 종족인데 언어는 같고 사는 곳도 비슷한데 나라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혼재돼서 서로 서로 왕래도 계속 자연스럽게 이제 섞여 있으니까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왕래도 하면서 혼재돼서 결혼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런 나라에 그 독일하고 벨기에가 연이어서 이제 이제 식민지화 되어 이 두 나라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 두 나라가 이 나라를 통치를 한다는, 지배를 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이제 좀 잘못된 건데,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투치족이 소수 인원이잖아요. 이 투치족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이미지가 있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두는 게 아니라, 투치족이 후투족을 일방적으로 무조건 이제 통치하게끔만 만들려 하는, 굉장히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차별화가 되는 게 강하게 보이게끔 할 정도로,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자기들의 이권을 편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러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독일이 했다가 나중에 벨기에가 이제 또 식민지화가 됐는데, 벨기에에서 식민지화가 됐는데, 벨기에가 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는 진짜 어이없게 이제는 이 두 민족이 워낙에 이제 혼재되어서 살고 있었으니까, 왜 이렇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구분도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 딱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한 사람, 북한 사람이 혼재되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어느 순간 언어도, 그러니까 지금 한글 같은 한글이지만 억양도 틀리고 많이 틀리잖아요. 단어도 다르게 쓰고. 근데 이게 오랜 시간 섞이게 되면 남한 사람, 북한 사람이라는 건 서로 알고는 있지만 구분이 잘 안 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시점에 벨기에가 얘네를 강제로 또 나눠요. 강제로 나누는데, 이 강제로 나누는 것도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임의로 그냥 부유한 사람은 투치족에 지정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후투족, 투치족이 이게 관계없이 그냥 부유하면, 그것도 부유한 기준도 되게 웃겨요.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세워요. 무슨 예를 들면 소가 몇 마리 있으면 너는 부유한 거야, 이러면서 그냥 후투족인데 투치족으로 그냥 너가 지배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 나라들이 결국엔 이제 벨기에에서 독립을 하는데, 문제는 그 오랜 시간 그 두 나라에 의해서 억압되어서 강제로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되고 갈등이 조장이 되고, 이런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두 종족이 싸우는데 얼마나 크게 싸우냐면은요, 역사상 최단시간에 최고의 인명 사상자가 났다고 표현을 하는데, 100일 동안에 한 60만 명인가 80만 명인가가 사망을 해요. 80만 명인 것 같아요, 기억에. 헷갈리네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에 앞서서 또 20만 명이 또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후추족하고 투치족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든 공격해서 20만 명을 진짜 학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100일 동안 80만 명을 학살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백인들이 아프리카에서 그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복구한 개념 없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백인들한테 배웠던 모습들이 있잖아요. 뭐냐면 아까 전에 그 아파르테이트, 백인을 그런 거나 아니면 정실주의, 딱 이런 것만 이 사람들이 보고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독립운동은 일어나서 독립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독립이 되면서 세워진 그 독재자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민주주의가 사실 세워질 수가 없겠죠. 왜냐면 백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독재 정치를 했으니까 여기서 당연히 독재 정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게 이미 자기들 삶이었으니까, 피지배층으로 살면서 그걸 경험을 했으니까
막 이런 민주주의 막 이런 데에 관여된 것보다는 무조건 자기네들이 막 독립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준비 안 된 독립이었던 거죠. 사실은 교육적으로든지 환경적으로든지 아니면 금전적으로든지 아무것도 안 돼 있던 상태에서 독립을 하는데, 독립해서 나오는 그런 수장들, 대표들, 그 나라의 그런 독재자들이 나와가지고 똑같은 짓을 그냥 그대로 다시 합니다. 그냥 그대로 답습을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식민지로 있을 때의 시절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소출량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국민 생활의 질이 더 떨어지고, 이러면서 그냥 악순환의 고리로 내려가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이것은 진짜 아프리카의 운명인가 보다, 이런 식의 그냥 결론은 아닌데, 내용 자체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냥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모순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다양한 나라들이나 민족들,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 민족들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평등을 원해서 움직였는데 새로운 독재자가 나온 것뿐이에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게 결론이고, 그 새로운 독재자를 또 다시 이용해서 이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 프랑스, 이런 나라들. 근데 이게 프랑스만 그랬던 건 또 아니에요. 그게 워낙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기록이 크게 남아있던 것 뿐이죠. 다양한 나라들이 이미 다 섞여 있어요. 미국도 섞여 있고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영국도 섞여 있고요. 그런 나라들이 거기서 또 이권을 차지하려고, 아니면 여타의 이유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독재자하고 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재가 일어나면서 막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를 약간씩 별일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하는 좀 기만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권을 지키려고 별거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죠. 예를 들자면 사우디 왕자의 난에서 큰 문제가 문제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바이든이 그 사우디 왕가에 대해서 딱 지적을 했을 때 사우디에서 굉장히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었잖아요.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얼마 안 된 일이잖아요. 바이든 정권 안에, 지금 끝나지도 않은 바이든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불문율이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건드는 거죠. 그런 것처럼 현대판. 근데 실제 과거에서 이제 그런 일이 그때 반복됐던 게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고,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식민지에서 다 해방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그 다음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다 이제 다시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런 나라들이 서방에다가. 그러면 이 서방에서는 이제 도와준다 시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독재자야, 다시. 그러니까 주체만 바뀐 거지. 주체만 바뀐 거예요. 백인들에서 그 나라 흑인의 독재자로 바뀐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서 원조가 들어가도 이게 살아나지를 못해요. 구조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원금이 들어가면 이 지원금이 모든 어려운 데 쓰여지는 게 아니라 이 독재자를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독재자의 군대를 위한 돈으로 막 80% 예산이 쓰이고 막 그런 내용이 들어가요. 말도 안 되게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원을 해줘봐야 안에서 문제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더 비난의 화살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외부로도 이렇게 안 좋은 뉴스만 자꾸 나오니까 서방도 점점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되는, 소극적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리 아프리카에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을 해도 이제 미온적으로 가는 거죠. 서로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더 나빠진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라서 결론은 뭐냐? 그냥 저기예요. 얼마나 중앙화된 독재자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이 독재자가 진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만델라도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도 나오는데, 이 사람도 사실 극복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극복이 쉽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평화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이미 그 나라의 기득권, 엘리트층은 다 백인들이 다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평화적으로 노력을 해도 이 사람이 노력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이 더 나뉘게 되는. 그러니까 이 흑인들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졌고, 실제 넬슨 만델라 그 시절에도, 예, 그리고 백인들, 기득권을 모두 다 쥐고 있는 이 백인들, 이 사람들의 그 세력은 점점 넓어지고, 그 다음에 소득은 점점 더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악순환이 해결이 잘 안 돼요. 뭐 답은 없습니다. 답은 그래서 애초부터 시작할 때부터 정말 올바른 중앙화 그 올바른 지도자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정말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고요. 이런 걸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게 아프리카에서 정말 먹지도 못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거에 대해서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책 진짜 다시 또 생각이 나는데, 얘기를 할 때마다 막 우울한 장면만 계속 생각이 나요. 다 우울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서. 근데 진짜 어떤 날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한번 펼쳐보면 금방 나오는데, 그 곡창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특정 어느 잠깐만요. 이제 에디오피아예요. 에디오피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안에서 이제 뭐 또 싸움이 난 거예요. 내부에서.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끼리 이권 다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나라의 곡창지대에다가 불을 질러요. 곡창지대에다 불을 지른 이유는 뭐 다양한 정치적인 이슈가 있긴 한데, 문제는 뭐 식량 배급을 끊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긴 한데, 그런 곡창지대에 불을 지르니까 이 나라 국민들 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두가 빈곤해지고 모두가 굶기니까 완전히 그 기아 상태에 다 이제 국민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이 파벌 싸움을 하거나 이런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엘리트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내 주머니만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썩어 빠진 그런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은 이미 큰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우리 한국이 사실은 저 뉴스를 잘 안 보거든요. 죄송한 얘기인데 아시안 게임 하는 거를 명절에 알았습니다. 명절에. 그 전에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내가 좀 사람들이 좀 이제 나중에 이제 어이없어 하긴 했는데, 그 정도로 요즘에 모빅에 많이 빠져 있고 이런 책에 많이 빠져 있고 막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바쁘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사실은 이 내용을 추천드리고 싶은 분은 있어요. 뭐냐면 왜 작년인가 언젠가 유행했던 단어 있던 거, 헬조선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런 거 심심치 않게 얘기하시는 분들 주변에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이 책 보시고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말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깨닫게 되는, 상대적으로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나라를 봐서 비교를 해야지, 그냥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고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고 표현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인지 이런 책을 보면 정말 느끼게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 책을 보면서 어제 한번 느꼈었던 건데, 저는 요 명절 연휴에도 뒤에는 이제 다 일을 했어요. 원래는 종이지갑을 수거하는 역할 이제 그 모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작가님 이제 공지 사항이 올라오면서 다 취소를 해버리고 저는 이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 분을 이제 뵀는데, 이분이 어저께 뵀던 분인데, 이제 부부예요. 부부고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예정이 없던 생각을 하니까. 아무튼
이제 흑인 가족이에요. 흑인 가족분들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와서 사신 지 전 처음 알았는데 12년 되셨대요. 12년 되셨는데 자녀들이 우리나라에서 둘째는 태어났어요. 예, 이제 오래 살았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첫째가 중3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굉장히 많이 나서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큰애가 원체 많이 커가지고 동생이 이뻐가지고 다 키워준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도 힘 안 들이고 이제 키우셨다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전 놀랐어요. 아니 뭐, 본국에는 이렇게 언제 가시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국에서 이제 아마 왔대요.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신랑이 삼성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좋다고, 막 삼성 좋다고 막 하세요. 그래가지고 뭐, 삼성 좋지요. 라고 저도 막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자녀들 얘기도 하게 되고 하니까 뭐 큰 자녀는 이제 막 서울대학교를 보내려고 마음을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자녀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고맙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길래 아니 한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하셨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본국에 이렇게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느냐 그랬더니 한국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좋대요. 그래서 좋지요 좋지요 나는 좀 당황스럽게 좋지요 했어요. 그랬더니 막 한국에 대한 막 그 좋은 장점들을 막 얘기하는데 막 치안이 좋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모든 시스템이 안전하고 그 다음에 뭐 의료 시스템도 다 잘 돼 있고 교육도 다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신랑이 이제 삼성을 다니면서 월급을 이제 꼬박꼬박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것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너무 좋아서 자기는 자기 나라에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대요. 전혀 없고 자기네 나라를 그래서 언제쯤 가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들 다 키워놓고 아이들이 독립한 다음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기 본국에서 자기가 이제 여생을 보낼 가고는 생각은 조금은 하고 있는데 거의 가고 싶은 생각이 진짜 없대요. 그래서 음식 같은 거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한국 너무 좋대요. 그리고 자기네 본국 음식은 자기가 다 쿠킹해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모든 요리를 다 살 수 있대요. 값이 조금 비쌀 수는 있긴 하지만 그거는 한국에서 자기가 살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다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본국을 왜 가냐는 거야. 한국이 너무 좋다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제 밑도 끝도 없이 어제 그 얘기를 나눴던 게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뭐 그런 분들이 어제 생각해보니까 만났네요. 우연찮게 만났네요. 재밌었습니다. 그랬는데, 내내 드는 생각이 우리 모빅 시스템에서 작가님을, 우리 사실 중앙화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지금은 사실은 POS에 가깝잖아요. 우리가 POW라고는 POW이긴 하지만 아직은 POS 시스템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걸 벗어버리는 시기가 언젠가 올 건데 지금 우리가 이런 때 우리 작가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빅의 수장이 작가님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작가님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뭐 물론 제가 이런 거를 확언해야 된다는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그 작가님이 걸어온 모습을 제가 옆에서 바로 많이 봤잖아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렇게 간간히 올라오는 톡방에서의 그런 얘기라든가 아니면 작가님이 써주시는 글들을 봐요. 작가님이 써주시는 글은 당연히 다 보죠. 근데 오늘도 또 글이 올라왔잖아요. 그런 작가님의 아쉬운 모습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작가님이 표현해 주신 거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작가님이 이제 너무 좀 너무 좀 위협적 아니면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것도 한 학교 주면 나머지 학교는 절대 다 안 줄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기업도 막 뚝뚝 잘라가지고 너네 아니면 안 줘 막 이런 식으로 막 표현하시는 좀 격하게 조금 표현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는 저도 조금씩은 알고는 있는데 누군가 이제 그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 작가님께서 그런 커뮤니티 글을 쓰신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이 나쁘다라고 본 게 아니라
이런 작가님이 우리 모빅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빅이 강건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또 합니다. 맞지 않나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면서 막 흘러가듯이 막 유수 이렇게 막 그러면서 막 여기서도 주세요. 그럼 거기도 줄까요? 여기서 줄까요? 여기도 줄까요? 막 이렇게 하는 영업 전략도 분명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고 성공의 가능성이 커 보일 수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진짜로 중심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으면서 하다못해 가족이 아무것도 갖지 않고 모빅에 대해서 갖지 않고 자기 친척들도 규정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그 룰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절대 모빅을 주지 않는 그런 진짜 칼 같은 모습, 그 주변인들 연락 다 끊는 그 칼 같은 모습. 무서워요. 작가님 옆에서 그렇게 생활 안 해보셨죠? 진짜 맘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작가님하고 연락 끊어졌으니까 무섭습니다. 진짜 옆에 있으면요, 자주 뵈면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 느껴요. 혼나게 되고 혼날 수밖에 없어요. 작가님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칼같이 딱 이렇게 행동하시거든요. 진짜 무서워요. 그런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되게 감탄한 부분도 사실 있고, 그런 사리사욕을 이제 절대 부리지 않겠다, 사적인 이득을 절대 취하지 않겠다, 이 안에서 그 중심을 가지고서 나는 공명정대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진짜 중심, 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요, 사실은 이 모빅을 지탱하고 있는 부분 중에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을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반대로 작가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오신 그런 신조 부분이 우리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 오늘 영상에서 이제 계속해서 요즘 들어서 마음에 담고 있던 솔직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모빅 시스템이 제가 초반 영상에 분명히 올려드렸던 게 뭐냐면, 몇 번이나 강조했었던 게 개방형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고민을 하고 제가 영상을 올린다고 해가지고 막 다 같이 움직여주길 바라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모비커님들이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모빅이 우리한테 소중한 자산은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막 모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막 배척하듯이, 아니면 너는 막 비빔이라는 듯이 이렇게 막 강하게 언조를 나타내시는 그런 증상을 제가 지금 조금씩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증상은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게 그닥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면 누군가가 그렇게 반응을 보일 때에, 물론 이제 이 사람의 언사가 행동 자체가 굉장히 우리를 막 무조건 비난 쪽으로 막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모빅 시스템에 대해서 다양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게 좋지, 무조건 막 비난 쪽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분이 우리 모빅에 대해서 이렇게 갖게 될 올바른 관점을 갖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기회의 시간이 좀 좁아질 수 있어요. 적어질 수 있고, 그 시각도 보는 시각도 달리 봐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방어적으로 행동하신 모비커님들은 굉장히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분이 모비커가 되실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데 일조하신 거일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같이 하시면서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는 한 분 한 분이 좀 귀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그런 신규 모비커님들이 제 유튜브 댓글에 모빅을 어디서 사나요? 아니면 모빅은 어디 가서 얘기를 나눌 수 있나요? 이런 이제 문의가 가끔 가다가 올라와요. 사실 그런 문의가 자주 올라와야지 굉장히 좋은 건데 아주 가끔가다 올라옵니다. 결국에는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대다수의 분들은 다 모비커님들이란 얘기겠죠, 이미. 그래도 그런 분들이 댓글이 올라왔을 때 정말 마음속에 굉장히 답답한 게 뭐냐면,
뭐 이거는 요즘에 작가님이 열심히 활동함에도 아마 같은 증상으로 이제 저는 나온다라고 이제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게 우리가 너무 폐쇄적으로 가게 되면 신규 접근자들이 들어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신규 접근자들 중에 비빔도 있지만 모든 분이 비빔은 아니거든요. 그 일부의 비빔이 우리를 자꾸 문제를 일으키게 하니까 거래방의 방장님도 막 블럭당하고 일정 기간, 심지어 막 우리 방들도 막 검색도 안 될 때도 있었고, 막 그게 사실은 그 일부의 비빔들이 난리를 치는 건데, 그 일부의 비빔 때문에 실제 더 많은 신규 모비커님들을 쫙 흡수가 되면서 이 모비콘이 쫙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좀 많이 막혀 있는 거,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는 좀 그런 부분 느끼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요번에도 작가님 막 여기저기서 촬영한 거 영상 좀 이렇게 3부작으로 된 것도 막 올라오시고 막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그 박 작가님 쪽에서 그 촬영이 됐으면 그쪽에서도 분명히 모빅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 생기신 분들이 분명히 충분히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이 분명히 흡수가 좀 돼야 된다고 저는 봤는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규 모비커를 흡수하는 거를 이렇게 지난 방송하고 좀 다르게 잘 못 봤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신규 모비가가 흡수가 됐다면 분명히 좀 거래량도 좀 활성화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은 이제 또 이렇게 좀 분명히 분위기가 약간씩 이렇게 바뀌거든요, 한 번씩. 근데 그 증상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폐쇄화시키니까 고인물이 돼가는 거죠. 좀 아쉽죠. 아무튼 이 부분을 해결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뭐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저는 좀 느껴지니까 그런 방을 운영하시는 운영자님들이나 이렇게 운영진님들이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모빅이 신규 모비커님들에게도 열린 공간이 될 수 있을까?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방장님들 노력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이제 될 겁니다. 예. 그냥 방치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모빅 시스템 자체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시간이 흘러도 해결은 될 건데, 좀 현재 봤을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한번 그럼 같이 고민을 해보셔요. 뭐 거래방도 다 비번으로 막혀 있으니까 모비가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면 거래방을 알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 지인이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거 제 소개로 넣겠습니다라고 어떻게 얘기라도 하면서 비번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넣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신규 모비커에 딱 봐도 댓글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오늘도 지금 보니까는 제 영상에 모빙 모으기 운동이라는 영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누군가 댓글을 딱 달아가지고 알림이 떴더라고요. 봤더니 모빙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써놨어요. 보니까 댓글도 이제 처음 다신 분이더라고요. 제 영상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신규 모비커거든요. 물론 모두 의심을 하자고 하면 끝도 없는 거지만, 근데 이런 분들에게 접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한데, 일단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방 2개밖에 없어요. 그 피지컬 디지님이 하고 계신 그 토론방, 자유 토론방하고, 그 다음에 모빅 수다방 있죠. 여기는 지금 열린 공간, 이 두 곳은 그래도 열린 공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곳, 저는 열린 공간을 소개해드리고, 그분이 그런 공간을 통해서 이제 모빅을 접하시고,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동화되시면서 난 모빅을 좀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안에서 이제 관리자분들께서 이제 딱 이렇게 그 방으로 인도해 주시면 이제 모빅도 사시고 모비커도 되시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만 있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을 오셨을 때 많이 좀 이렇게 격려를 좀 해주시는 멘트도 같이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진짜 우울증 걸릴 정도로 머리가 복잡해질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촬영을 시작했는데, 결국엔 촬영하면서 웃게 되네요. 우리 모빅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다시 좀 본래대로 이제 다른,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만 보려고요. 이 책은 진짜 어디 구석에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교훈을, 제 나름대로는 너무 충분하게, 너무너무너무 충분하게 교훈을 얻은 것 같고,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그래서 이제, 다음 책은 무슨 책을 보든지 간에 좀 힘을 내가 좀 얻을 수 있는 책을 봐야지, 잘못하면 진짜 우울증 걸리겠어요. 작가님이 이런 책을 보신다는데, 정말, 다시 한번 깜짝 놀라는 오늘이었습니다. 하여튼, 뭐, 주제넘게도 제가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언젠가는 제가 이런 영상을 찍지 않는 날이 와야겠죠. 이 모빅 안에도 분명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인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제 슬슬 내려갈 때가 빨리 오기를 좀 바랍니다.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한 주였어요. 예. 아무튼 그렇고, 뭐 저기 저는 이제 채굴로드 참 마감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감했으니까 그 전에 커뮤니티 글 보시면 채굴로드 오픈되어 있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니까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작가님 이제 그 공지사항이 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요번 또 글을 보니까는 이번 주에 연습하고 다음 주에 모집하겠다. 이거 좀 생각보다 좀 빨라지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려요. 뭐 근데 작가님 계획이 당연히 움직이실 수 있는 거니까 그에 맞춰서 제 채굴풀에 같이 신청하신 팀원님 조원분들 계시잖아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랑 소통하고 계신 건 이제 저희 조원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제 채굴로드에 계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든 제가 며칠 정도 시간 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거 모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해드릴 거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5년 동안 열심히 같이 즐겁게 하자고요.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우리 채굴 로드 분들하고는 막 모임도 좀 만들면 좋을까요? 막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어디까지 제가 발언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왠 저 영상 찍은 다음에 다시 보질 않아요. 일단 안 보는 게 아니라 볼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 영상도 촬영해야 되고 또 책도 봐야 되고, 책 보는데 시간이 저 작가님처럼 이렇게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책 보는데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막 이렇게 막 모임도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종이 지갑을 저는 몇 번 걷었잖아요. 이제 말씀을 좀 개별적으로 나눠봤는데 예상외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개별적으로 이렇게 뭐 서로 연락하시고 이런 건 상관이 없겠는데, 막 우리끼리 막 뭔가 이렇게 모임방을 만들고 아니면 막 공지방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조심해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살짝 안내를 해드리고요. 뭐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 지갑 준비해 주시는 거는 한 분, 두 분 이렇게 문자 조금씩 보내주고 계신데, 한결같이 말씀 다시 드리지만, 작가님 추가 공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작가님께서 최종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직은 이제 그 결정이 조금 전 기다려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참 되게 우울한 마음으로 영상 촬영을 시작해서 좀 죄송한데, 이 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가 진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을 정도로 갔어요. 아무튼 다음 책은 좀 힘을 낼 수 있는 좀 책을 좀 골라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못 읽은 책은 많고 뭐부터 읽어야 될지는 모르겠고, 책 내용을 봐야지 하는 거니까. 그렇고 아무튼 종이지갑 마지막 차 접수한 종이지갑,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 주 중에는 발송할 예정으로 아무튼 노력을 해야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노드가 집중되게 되면, 채굴풀 노드에 집중하게 되면 또 밀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 참가해 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되게 밝은 내용으로 많은 인사를 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좀 우울한 내용으로 접근을 하게 돼서 좀 죄송을 하지만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